아주 반갑습니다. 네, 저희 농군학교를 먼저 조금 소개를 하면, 가나안 농군학교 하면은 무슨 학교냐 하면 여러분들이 농군학교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로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 가정적으로 보면은 우리 아버님 되세요. 농군학교를 세우신 분이 김용자 기자. 20여 년 전에 이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해방이 돼도 왜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에게 땅을 뺏겨야 되느냐? 문화도 뺏기고 뭐 정치도 뺏기고 경제도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방이 돼도 또 그렇게 침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농민들이 약 80% 내지 85%였어요. 거의 다가 농민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잘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런 일이 다시 올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니까 농군학교가 이루어진 게 62년도 2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75만 명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갔어요. 그러면 7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내용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물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또는 군인들도 뭐 육해공군, 여자군인, 또 그다음에 장군으로부터 병까지 있어요. 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 하면 대학 교수로부터 또는 유치원 선생님까지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런가 하면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있잖아요. 지금 약 2만 7천 명이 있는데 그들도 남한에 정착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농군학교 와서 교육을 받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 못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야,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60년대에는 세계에서 꼴찌로 두 번째로 못 살았거든요. 제일 못 사는 나라는 소말리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기적을 이루어져 가지고 세계의 모든 것에 10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걸 배우러 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런 거죠. 물론 그때 당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은 했지만 원 시작된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신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잘 살기 운동이 바로 그게 새마을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가 가나안 농군학교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야,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세계에서 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연령을 보면은 청소년으로부터 해서 위로는 아주 어르신, 우리 농군학교 출신 중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은 92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대한민국에 사는,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찾아서 지금까지 약 75만 명이 이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정도로만 우리 농군학교를 소개를 하고요. 이제 그러면 농군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제가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 되는 대로만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이 변화가 됐어요.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해서 우리가 잘 살게도 되었지만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많은 것이 있어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첫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변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럼 여러분들 그럴 거야. 남녀 사랑, 뭐 부부 사랑, 친구 사랑, 그건 기본이에요. 이 귀한 시간에 내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냐면, 첫째로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나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사십니까?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식민지 생활할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인데 성마저 뺏겨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36년 만에 해방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찾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참으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 직장이 뭐냐? 내가 직장의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냐? 뭐 말로만 해서 뭐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 아니야. 내가 받는 만큼 일하는 게 얼마야? 아침 9시부터 예를 들어서 저녁 5시까지 시간만 떼면 됩니까? 아니에요. 주인의식이라는 건 뭐냐?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다. 여러분들 말이야, 회장님이 주인이고 사장님이 주인이고 뭐 이런 분들 주인이지, 나야 가서 그저 일만 흔들어 반다? 아니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십니까? 장관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그분도 다 이 나라의 일꾼이야.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이런 얘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의 주인은 누구냐? 회장님도 주인이고 사장님도 주인이지만 바로 거기에 일하는 100명 있으면 100명이 주인이고 1000명 1000명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주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간 떼는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다 조직이 있어서 누가 해야 될 거 다 있습니다만은, 진짜 주인이라고 하면 뭐냐? 여러분들이 회사에 딱 출근하는데 말이야, 여기에 담배꽁초 하나 떨어져 있다. 여기에 무슨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다. 그 청소한 아저씨가 왜 안 쳤어? 게으르네. 이럴 것이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이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갖다 넣을 수 있는 것. 그건 왜?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장 사랑하는 것은 변해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연을 사랑해야 돼. 자연. 그럼 제가 여러분들 자연 사랑하라면 이건 얼마나 자연 보원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자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잘 보존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내 몸을 함부로 막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눈이 좀 작다고 안 보입니까? 코가 조금 납작하다고 숨 못 쉽니까? 정말 눈을 볼 수가 없고 코가 숨을 쉴 수 없을 때에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직업상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가 전부 연예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말짱한 코를 고쳐야 되고 말짱한 눈을 고쳐야 되고 말짱한 턱을 고쳐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저는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다. 내 몸을 함부로 훼손하는 사람이 나무 막 자르고 산가 까보시는 거야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내 부모가 주신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보존하세요. 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보호라는 것은 내 보물 부모님이 주신 대로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자연보호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도 사랑해야 되겠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2개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지금?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사랑하세요. 2개만 있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바퀴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 있는 것이 뭐야? 스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도 스페어가 하나 더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어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귀한 생명을 하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생명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은 요만큼만 드리고, 크게 2번째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쉽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은 말입니다. 청년 실업자도 많고 뭐 중년 실업자도 많다고 하지만은 저는 시골에 있어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 12가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평균 연령이 73세야. 젊은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말입니다. 하루 사람 얻어다 쓰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남자는 10만 원, 11만 원을 줘요. 여자들은 5만 원, 6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야 청년 실업자가 많다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대책은 뭐냐? 한 번에 그 어떻게 다 취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고향으로 간다든가 친척집으로 간다든가 가서 농촌에 일손을 많이 도와주면은 우선 먹고 사는 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일하라고 일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비가 와도 일하시고요, 눈이 와도 일하시고요, 추워도 일하시고 바람이 불어도 일을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2만 불,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이제 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그때가 3천만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민족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시계도 안 봤어. 해 뜨면 일하고 헌음 일하고 저녁에 일이 안 끝나면 호롱불 놓고 밭 일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만에 기적을 이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잘 살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세계 인구가 70억이다 이 말이야. 요즘 뭐 글로벌 하지 않습니까? 세계화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뭐에 필요합니까?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환자에게 필요한 거야. 힘센 사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약한 사람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 그럼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으니까 전 세계에 이제 70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고, 돈 10,000원만 있으면 한 달을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20,000원만 있으면 죽을 사람 어린아이가 산다는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겁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이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저는 그래서 땀 흘려 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해야 돼. 전략. 야 이제 잘 사니까 소비가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입니다. 전략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럼 전략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절약하는 분 어떤 분은 그래야 돼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려고 그래. 왜 절약을 합니까?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야. 절약의 의미는 뭐냐? 알맞게 적당하게 필요하게 쓰는 것이 절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얼만큼 쓰는 것이 알맞은 거냐? 그래서 우리 농군학교에서는 그걸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닦는 치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얼만큼 하는 게 잘 알맞은 겁니까? 이게 칫솔날이라면 보통 이렇게 쭉 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 10분의 1을 해라. 그럼 이게 쭉 짜면 얼마냐 하면 3cm예요. 근데 우리 농군학교에서는 3mm만 하라는 거야. 눈 나쁜 사람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네가 닦아집니까? 왜? 나는 7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이 닦았는데도 난 이게 내 일이야 이 말이야. 난 건강해. 치과에 가니까 말이야, 어휴, 선생님은 선생님 연령에서 1등급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 아무리 치약 많이 해 의미가 없어. 그렇다고 하면은 뭐 치약 하나 다 썼다고 해서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거지만은 그것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절약을. 여러분 쓰시는 비누가 있잖아요. 얼마큼 쓰느냐? 남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문지르면 안 돼. 여자는 한 번 더 줘. 4번.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거야. 여러분들 한 끼에 밥 먹는 것이 말입니다.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밥 한 그릇이 몇 알이냐면 5,000알이야. 5,000알. 그러면 우리 5천만 민족이 말이야 쌀을 하나씩만 버린다고 하면은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쌀을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 수저가 250알이야. 5천만 민족이 한 수저씩만 모아놓으면은 125만 명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년에 음식 쓰레기가 얼마큼 나갑니까? 약 돈을 치니까 20조야 20조. 이건 죄악입니다. 뭐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는 거 이것만 죄악이 아니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70억 중에 많은 사람이 1분에 뭐 34명이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1시간에 2,000명이 굶어 죽는다고 그래요. 하루에 5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그래. 1년에 1,800만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는 것이 넉넉하다고 해서 막 시래기로 음식을 버린다고 하면 그게 죄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것, 보잘것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것을 아끼고 절약해야, 절약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는 얘기를 하는 걸 저건 뭐 옛날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전국 각지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의 기초다. 이것이 새마을 정신의 기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것이 변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는 건 변해서는 안 된다. 직장 사랑하는 것이 변해서는 안 된다. 또 땀 흘려 일해야 된다. 일하는 것은 뭐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75 글로벌 시대 세계화하기 위해서 같은 얼굴이 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조물주가 같이 창조한 똑같은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막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놀아서 되겠느냐?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냐? 이제 아끼고 전략하는 것도 그런 의미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뭐 정확한 모릅니다만 약 5만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신도는 뭐 1200만 신도라고 하는데 뭐 1000만이라고 쳐도 우리 500만 교회 1000만 신도가 죽어서 천당 가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 사는 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실천을 하고 이걸 보여줬을 때에 이 사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 복받는 사회로 갈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